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머신러닝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스탠포드대 앤드류 응 교수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고 딥러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로켓을 날리는 행위하고 같다. 우리가 로켓을 날리려면은 우선 로켓의 엔진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그 날아가기 위해서 연료를 잘 주입을 해줘야지 로켓이 날아갈 겁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든다, 그것은 좋은 엔진을 만든다라는 뜻하고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엔진을 만들면은 잘 멀리 또 날아가고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를 넣어줘야지 이 아이가 날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준비해서 잘 넣어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 앤드류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머신러닝 모델의 데이터를 넣는 과정,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넣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와 그리고 빅데이터 환경이 되면서 그리고 또 머신러닝을 위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되고 관리되는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통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예전 기업들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기업 활동 간에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를 그냥 저장만 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디다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기업 관리자나 아니면은 뭐 CEO나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분석에 쓰고 싶다 또는 기업의 전략에 활용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데이터 분석용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에요. 어떤 서비스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죠. 그런데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전략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데이터들만 따로 수집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입니다. 웨어하우스, 바로 뜻이 창고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창고에 보면은 우리가 창고에 가면은 뭐 망치는 어디에 있고 뭐 삽은 어디에 있고 이렇게 딱 어디에 있는지 딱 알게 딱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석에 쓸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바로 끌어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이 가는 게 바로 올랩이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는 OLAP, 그래서 온라인 어널리틱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분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야, 저번 달 매출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대시보드에 보여준다든지 바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한 게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오고 처리해온 과정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 구조라면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이 전통적인 관리 도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3V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크죠. 빅, 그리고 버라이어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들이 정형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용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은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내가 필요하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길게, 이게 필요하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옮길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말 그대로 호수예요. 데이터 호수인데, 여러분들 호수가 이렇게 물이 딱 있잖아요. 이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생성되면은 거기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얘가 무슨 데이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인덱스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리표를 붙여서 야,
이건 무슨 데이터야? 이건 무슨 데이터야? 무슨 데이터야? 이렇게 우선은 다 저장해 놓자. 이게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정말로 잘 정리된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만 쌓았다면은 이제는 로켓을 날리기 위해 어떤 연료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이것도 저장해보고 저것도 저장하고 관리하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향후 어떤 엔진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은 최근에는 기존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탁탁탁탁탁 잘 정해진 규칙 따라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가상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임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어떠한 머신러닝 모델 또는 어떠한 분석 태스크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끌어서 모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관리 자체의 개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종류에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고 수집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형태로 가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수동이 아니라 바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키텍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원천은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딥러닝 같은 경우에 텍스트 데이터로도 해봤을 거고, 이미지 데이터로 해봤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형 데이터를 다뤘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데이터 원천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은 시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쌓이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착착착착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간을 간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그만의 처리 방법이 필요할 거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또 실시간 나름대로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형, 비정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온 데이터들은 그냥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되어 있는 형태 그대로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든가 분석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석에 쓰기 위해서 또는 머신러닝에 쓰기 위해서 분석 데이터 저장소라는 것을 따로 마련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전통적인 데이터 관리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것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고 분석할 수 형태로 가공이 되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한 요구가 있으면은 또는 그 모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따로 저장을 하거나 관리하는 중간에 저장소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 또는 실시간으로 뭐 들어오는 데이터든 뭐 비정형으로 뭐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든 이것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결과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이 과정이 수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거를 어떻게 보여주세요. 이거를 사람이 했다면은 이 과정이 이제는 흘러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음 생성되는 시점에서 그것들이 처리돼서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일부 데이터,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은 분석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가 머신러닝 모델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그 통과한 결과가 바로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동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클라우드 머신러닝 과목에서 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흘러왔어. 그리고 그게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 쓰기 위한 형태로 가공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과해서 결과를 내고 그게 최종 서비스에 전달되는 과정까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최종적으로 만들 모습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예시가 지금 보이실 텐데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고객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활동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전달되면은 한 아이는 이거 데이터 좀 저장해줘 라고 저장하는 애를 깨워야 되고 그리고 이 쌓인 데이터 중에 일부는 여기 분석하는 애한테 던져줘. 또 일부는 얘는 또 비정형 데이터니까 또 다른 저장소에 저장을 해줘.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머신러닝 모델을 통과해줘 라고 하면은 머신러닝 모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칠 거고,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과하고 서비스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게 결과까지 저장하는 요 전체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서비스가 가기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AWS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예제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클라우드 환경에 얹어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구현은 못하겠죠. 일부 저희가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건지 경험을 해볼 거니까 한번 기대하시고 계속 따라와 보시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